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올 한 해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해외의 관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오늘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책을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들은 김정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올 한 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할 거란 전망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IMF 위기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올 한 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경제 분석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0%로 전망했습니다. 2월 말 전망치인 1.0%와 비교해 한 달 만에 2%포인트 낮춘 건데요. 올해 1분기 성장에 대해서도 많은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마이너스 3.7%, 그리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마이너스 1.4%를 예상하는 등 14개 경제 분석 기관들이 평균적으로 예상한 우리나라 1분기 전망치는 마이너스 0.9%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역성장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때는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던 1980년도에 마이너스 1.6%와 외환위기가 벌어졌던 1998년도에 마이너스 5.1%뿐입니다. 네, 지금 김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과거 사스나 메르스 같은 다른 감염병 상황 때보다도 좀 더 나쁘게 보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 코로나19의 확산은 주요국의 경기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사스, 메르스 때보다 더 광범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경련 설문 결과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 10곳 중 4곳은 한국에서 생산, 판매, 투자 등 사업 축소를 고려할 계획으로 나타났는데요. 축소 규모는 평균 마이너스 11.1%로 조사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만나서 이 금융지원 대책을 구체화하죠. 네, 그렇습니다. 음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후에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김태영 전국은행 연합회장 등 주요 은행장들을 다시 만나는데요. 지난 20일 논의했던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책 사안들을 문서화하고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은 위원장과 은행권 관계자들은 앞서 지난 20일 관담회에서 채권 증권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늘 이 발표에서 이 펀드들의 규모가 주목이 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2008년 당시 동일한 규모인 최소 10조 원 조성에 합의를 일단 한 상태인데요. 내일은 정부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최대 27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다른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인데 강남권이나 마포, 용산, 그러니까 기존에 집값이 참 많이 올랐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최근에 급매물이 나온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 공시가격, 세금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집주인들이 잇따라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가격을 대폭 낮춘 급매물들이 늘어났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근 전용 77제곱미터에서 17억 5천만 원짜리 급매물이 나왔고요. 서울 잠실동 리센치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근 최고가보다 5억 원 낮은 16억 원에 실거래가 신고돼서 정상거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KB부동산 리브온 자료에 따르면 시장에서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매수 우위 지수는 지난 9일 기준 100.9로 12-16 대책 이전인 지난해 12월 9일 기록한 128.6에 비해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올해 6월 말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은 급매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